S-오일 주가가 5년 만에 거의 최저점 수준이라는 소식 들으셨죠? 이게 뭐랄까, 저희가 오늘 볼 두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진짜 데자뷰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 가지고 S-오일 지금 상황이 어떤지, 또 앞으로는 어떨지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게 진짜 반복되는 건지, 아니면 이번에 뭔가 다른 변수가 있을지 한번 보시죠. 네네. 시기적으로 참 흥미로운 때입니다. 특히 하나증권 리포트 같은 경우는 5년 주기 바닥론, 이걸 꽤 강하게 밀면서 강력 매수 의견까지 냈더라고요. 강력 매수요? 어우. 네. 그래서 과거 패턴이 진짜 이번에도 맞을지 아니면 뭐랄까 새로운 변수가 더 중요할지 좀 따져볼 게 많습니다. 그럼 먼저 5년 주기 패턴부터 좀 볼까요? 리포트 보니까 2010년, 2014년, 2020년, 그리고 최근까지 진짜 거의 5년마다 딱딱 저점을 찍었네요.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? 신기하네요. 그렇죠.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요. 이런 주가 저점 시기가 국제 유가나 아니면 경기 저점하고 좀 맞물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. 하나증권 리포트에서는 현재 유가 수준, 특히 WTI 기준으로 배럴당 한 60달러 선, 거기가 좀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보고 있어요. 60달러 선이요? 네. 그 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북미 업체들이 투자를 좀 줄이는 경향이 있고 또 미국 원유 생산량 증가세도 한 2027년쯤 그때 정점을 찍을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패턴이 반복될 만한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, 이렇게 보는 거죠. 알겠습니다. 과거 패턴이랑 현재 유가 상황이 좀 맞아떨어질 수 있다, 이 말씀이시군요. 근데 주가가 바닥 찍고 다시 오르려면 뭔가 좀 센 계기가 있어야 할 텐데요. 역시 정제 마진이 중요하겠죠? 그건 좀 어떤가요?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입니다. 두 리포트 다 앞으로 정제 마진이 좀 강세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해요. 핵심은 그거죠. 공급은 줄고 수요는 탄탄하다. 공급 감소, 수요 견조. 네. 글로벌 정제설비 순증설 규모가 2023년, 24년을 정점으로 해서 확 줄어들어요. 2025년에는 전년 대비 64%나 준다고 하고요. 2027년 이후로는 증설 계획이 거의 없다는 예측까지 나오거든요. 특히 미국이나 유럽 쪽 노후 설비 폐쇄가 늘고 중국도 이제 증설 제한하면서 수출이 줄고 있고요. 글로벌 공급이 줄어드는 추세군요. 그게 그럼 우리 정유사들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. 바로 그거죠. 특히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수출하잖아요.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쪽 수출이 줄면 이게 반사수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수요 쪽은 아시아 개도국들 성장이 워낙 견조할 걸로 예상되고요. 실제로 정제 마진이 이미 배럴당 한 10달러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연중 최고치거든요. 여기서 더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특히 IBK 리포트 같은 경우는 2025년 하반기에 좀 본격적으로 개선되지 않겠냐,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와, 공급 감소에 수요는 괜찮고 반사수의 기대감까지. 정제 마진은 확실히 좀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. 근데 좀 이상한 게 주가는 5년 전 저점하고 비슷한데 밸류에이션,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는 역사상 제일 낮다고요. 지금 PBR이 0.68배. 와, 과거에 유가 확 떨어졌을 때도 1배는 지켰다면서요? 이건 진짜 좀 낮아 보이는데요? 시장이 너무 비관적인 건가요? 네, 상당히 낮죠.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전기차 전환 때문에 정규 수요가 줄 거다, 이런 구조적인 우려가 있고요. 또 하나는 대규모 투자 샤인 프로젝트 있잖아요. 네네. 그것 때문에 재무 부담 커지고 또 배당 줄어드는 거 아니냐, 이런 걱정들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되어 있다,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나올 만한 악재는 주가에 좀 녹아있다,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지점이죠. 그렇죠. 과거 PBR 1배가 진짜 강력한 지지선이었던 걸 생각하면 지금은 확실히 좀 눈에 띄는 수준입니다. 말씀 나온 김에 논란의 샤인 프로젝트 얘기도 좀 해보죠.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서 걱정도 많은데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? 2025년 1분기 말 기준으로 공정률 한 65.4% 정도 기록 중입니다. 계획대로 잘 가고 있다고 봐야죠. 이 프로젝트 핵심은 TC2C라는 신기술인데요. TC2C요? 네. 간단히 비유하면 원유 정제 단계를 확 줄여서 바로 좀 더 비싼 화학 제품 원료를 많이 뽑아내는 기술이에요. 이걸로 이제 화학 제품 생산 비중을 높여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, 이게 목표죠. 기술 자체는 좋아 보이는데 역시 돈이 문제겠죠. 4조 원 넘는 투자 부담은 어떻게 관리되는 건가요? 일단 2025년이 투자 피크가 될 걸로 보입니다.
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해죠. 근데 이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2026년, 2027년에는 연간 투자 규모, 캐펙스가 2025년 대비 절반 이하, 47%, 그리고 그 다음에는 11% 수준으로 확 줄어들 전망이에요. 아, 투자가 끝나면 확 줄어드는군요. 네. 그러니까 투자가 완료되면 재무 구조는 점진적으로 좀 나아질 여지가 크다고 보는 거죠. 차힌 말고 또 다른 투자도 있다고요? 아, 네. 그 천연가스 자가발전 설비, GTG라고 하는데요. 이걸 2기 더 짓고 있어요. 한 2,630억 원 정도 들여서요. 기존의 샤인 프로젝트 안에 2기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. 그럼 총 4기가 되는 거죠. 그럼 발전량이 꽤 늘겠네요. 그렇죠. 이렇게 되면 공장 전체의 전력의 한 40% 이상을 자체 생산하게 됩니다. 지금은 한 10% 수준인데 엄청난 변화죠. 당연히 외부에서 전기 사오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요. 회사 쪽에서 밝힌 걸 보면 이 GTG 투자의 내부 수익률 IRR이 26.6%나 되고 투자금 회수 기간도 3.4년 정도로 짧아요. 꽤 효율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야, 들어보니 단기적으로는 좀 걱정거리들이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정제마진 좋아지고 샤인 프로젝트 효과 나오고 또 비용 절감 누력까지 긍정적인 요인이 꽤 많아 보이네요. 그래서 두 증권사 다 좋게 보는 거군요. 맞습니다. 하나증권, IBK 투자증권 둘 다 S51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, 목표 주가는 8만 원을 유지하고 있어요. 특히 하나증권은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지지선 역할을 했던 PBR 1배 수준, 그게 8만 원이거든요. 거기를 이제 1차 목표가로 보고 있어요. 1차 목표가요? 네, 사인 프로젝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2026년에는 영업이익이 1.5조 원, 전년 대비 163%나 급증하면서 스스로 가치를 증명할 거다, 이런 기대감을 아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S51 주가의 그 5년지기 패턴 논란부터 시작해서요. 정제마진 전망, 또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밸류에이션, 그리고 샤인 프로젝트나 GTG 투자 같은 미래 동력까지 아주 깊이 살펴봤습니다. 분석가들은 지금의 낮은 주가 수준이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다, 이렇게 보는 것 같네요. 물론 리스크 요인을 그냥 넘길 순 없겠죠. 전기차 전환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거나 아니면 지정학적 요인 같은 걸로 유가가 갑자기 확 변동하는 상황, 이런 건 항상 좀 염두에 놓아야 하는 변수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늘 저희 논의를 바탕으로 당신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은 이겁니다.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과연 정유화학 기업의 전통적인 경기 순환 패턴, 그리고 이런 대규모 설비 투자가 과거와 같은 성공 공식을 계속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? 샤인 프로젝트 같은 투자가 미래에도 계속 유효한 전략일지, 그 답은 결국 시간이 말해주겠죠.